요즘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절대 흉내를 못 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콘텐츠도 이제는 너무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니까 막 스킵을 하게 되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AI를 잘 쓰려면 뭘 잘해야 되죠?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의 깊이에 따라서 AI의 결과값이 차원이 달라.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AI한테 내 밥그릇을 뺏길까봐 정말 많이들 걱정을 하시거든요. 밤잠 설쳐가면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럴 만한 게 뉴스에서도 그렇고 제 주변만 해도 고학력자의 고액의 연봉을 받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AI한테 일자리를 뺏기고, 되게 좋은 대학교, 좋은 과를 나오신 분들, 취업선상에서 연봉을 조금 높게 받고 계셨던 분들이 제일 빠르게 대체가 돼요.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군들 중에서도 디자인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가 안 되는 상위 1%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가 안 되는 상위 1%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 사람들은 사고를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생각해서 무엇이 더 나은 결정인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남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위한 일을 하고 AI가 충분히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대체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결국은 AI에게 대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면 마케터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AI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대체가 될 수 있는 직종이잖아. 제가 콘텐츠로만 지금 10년 넘게 먹고 살고 있다 보니까 제 업에서를 생각을 해보자면, 그냥 광고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마케터는 사실 요즘 젠스파크라든지 이런 AI들이 전부 다 디자인까지 해주기 때문에 AI로 대체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마케터로서 대체가 되지 않느냐?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케터들이 대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취향, 나의 관심사를 사고하고 생각하고, 반대로 나의 고객의 취향, 관심사, 그들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더 나은 의사결정으로 표출해낼 수 있는,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대체가 되지 않는다. 근데 AI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가장 인기 많은 게 뭔지도 알려주잖아요.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보다 정확하지 않나요?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요즘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레트로, 빈티지. 전 최근에 사실 명품 시계, 명품 가방 이런 거 빈티지로 사거든요. 그게 더 비쌀 수도 있지만 취향이 묻어 있잖아요. 빈티지 까르띠에 시계 이런 거 사면은 이미 누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약간 조금 너덜너덜해졌는데 그걸 억지로 붙인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만 묻어나오는 나의 취향, 그 미성숙한, 미완성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런 걸 저도 돈 주고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비싸지고 있어요. 맞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절대 흉내를 못 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완성.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인간미. 이 인간미라는 것은 절대 AI가 흉내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간미는 어디서 나오냐? A는 맨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루틴대로 달리기를 해요. 똑같은 자세로 달리기를 해요. 자,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B라는 사람은 어떤 날은 나오다가 어떤 날은 나오지 않고, A는 예측이 가능하고 B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A한테 호감이 가요? B한테 호감이 가요? 사람으로서 B한테 호감이 가요. 왜 B한테 호감이 가죠? 인간미가 있어. 너무 나 같아. 동질감을 느껴. 감정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A를 볼 때는 계산이 되고 아주 정확하고, 아 저렇구나,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예측이 가능한 사람은 재미를 느끼지 않아요.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근데 B, 예측 불가능한 이 불확실성, 미완성된 모습을 봤을 때 사람이 감정이 움직여지고 막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마음이 움직여도 호감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는, 저는 이 인간만이 가진 미완성, 서투름, 그리고 어색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미와 미성숙함, 어색함 이런 것들과 똑똑한 AI를 결합해서 어떻게 제 몸값을 올릴 수 있을까요? 자, AI를 잘 쓰려면 뭘 잘해야 되죠?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의 깊이에 따라서 AI의 결과값이 차원이 달라. 천차만별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AI한테 자 이렇게 써볼게요. 유감함들이 공감할 만한 컨텐츠를 기획해줘 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썼을 때와 결과값과, 너는 인스타그램으로 성과를 굉장히 잘 내는 인스타그램 컨텐츠 기획자야. 나는 지금 유감함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기획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래서 너가 나의 컨텐츠를 같이 기획해줘. 그런데 내가 지금 타겟팅하는 유감함들은 나이 20
25에서 35에 한교 신도시에 살고 있는 유감맘이고 이들은 남편을 출근시키고 나서 여가 시간에 뭘 해야 될지 고민인 유감맘들이야. 이 유감맘들이 인스타그램을 켰을 때 가장 공감하면서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같이 기획해줘 라고 만약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자, 결과값의 차이가 보이시죠? 이런 것처럼 어떻게 AI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값이 달라져요. 그러면 회사는 어떤 사람에게 더 높은 연봉을 줄까요? 똑같이 AI를 쓸 줄 아는데 당연히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 정도의 깊이 있는 질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참 우리나라는 이 질문하는 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문해력, 질문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몸값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시대가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획자들이 몸값이 올라간다. 근데 기획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 질문을 잘해야 된다. 어떻게 질문해야 내가 가장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로 AI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이렇게 질문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겉핥기로 툭 건들고 나오는 그런 컨텐츠 혹은 말 말고 이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후벼 파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이 AI가 가진 방대한 데이터다. 그 AI가 가진 방대한 데이터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활용하려면 깊이 있는 질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 이걸 알아야 성공하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원하는 거, 요즘 트렌드. 저는 요즘 트렌드를 이렇게 읽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컨텐츠도 이제는 너무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니까 막 스킵을 하게 되고 어글리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일부러 제품 사진을 찍을 때도 어글리하게, 너저분하게 나의 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컨셉을 잡고 찍는 이런 마케팅이 작년에 굉장히 핫한 뷰티 업계에서 트렌드였는데 결국은 이런 게 자꾸 등장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이 AI를 통한 완성된 너무나도 좋고 많은 정보와 컨텐츠들의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와 취향이 같은 사람들만 모으는 거예요. 이 나랑 취향이 같은 사람들만 모으는 필터링 시스템을 우리에게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1차 컨텐츠로는 취향을 공유해서 취향으로 필터링된 이 컨텐츠 안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2차로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취향이 같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컨텐츠들로 내 몸값을 높이는 거, 내 매출을 높이는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취향이 같은 사람을 먼저 모으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컨텐츠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오늘 AI가 주제인 만큼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취향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질문하는 것만 내가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직원들한테 시키는 거야. 1인 기업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 2단계에서 필요한 게 뭐죠? 시장 조사, 기획, 설문, 디자인, 제작 내가 마케팅하는 계정들을 관리하는 것까지 업로드하고 관리하고 이제 고객 관리하는 것까지 전부 다 각자 다른 직원들이 해결해 줬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의 매출을 내기 위해서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하죠? 최소 5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했어요. 콘텐츠 마케팅이라는 한 분야만 해도 최소 직원이 3명 이상 필요했어요. 기획자, 디자인하는 사람, 제작하는 사람 이렇게 3명의 직원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기획하고 질문하는 것까지만 내가 하고 나머지 전부 다 누가 할 수 있어요? 다 AI가 할 수가 있는 거. 어떤 직원 이렇게 다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5인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순간 여러분의 순이익도 5배 이상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직원으로서 이 5인분을 혼자 해낼 수 있다면 당연히 내 연봉도 5배 이상 높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AI를 대체해서 AI가 절대 못하는 이 컨트롤 능력을 가진 순간 여기서 대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AI에게 대체될까봐 밤잠 설치지 마시고요. 부자들은 절대 AI랑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AI에게 대체되지 않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지도 않아요. 어떻게 AI 위에 올라탈 수 있는지를 연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이 고민을 내가 어떻게 하면 AI 위에 올라타서 이 AI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시간으로 바꿔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제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AI 그리고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어떻게 하면 AI한테 질문을 잘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실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AI의 성능을 최대치로 높여주는 질문 공식을 정리를 했는데요. 받는 방법은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적어둘 테니까 확인하시고 꼭 질문 공식 받으셔서 AI를 우리 200% 같이 활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안녕.